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갑 의원입니다. 네. 사진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네, 네, 네. 국장님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원평 네, 네. 네 원평동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네, 물놀이장이죠. 저희가 개장을 언제 했어요? 작년도 네. 6월 정도에 한6걸로 월이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죠? 어제 물놀이장 말씀드린 네네네. 거죠. 원래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하려다가 네, 네, 그 이후에 좀 폭우가 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좀 차서 그거 좀 정리하는 바람에 다소 며칠 정도 늦어졌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지금 오늘 오늘부터 개장되는 네. 거죠. 끝나는 날이 언제죠? 그러면 개장 끝나는 날이요? 16일이죠. 네, 16일은 며칠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래는 한 3주 정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1주 정도가 네. 그 우기철에 비 때문에 시설 청소하고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운영하는 걸로. 15일 딱 운영합니다. 15일. 네, 예. 저기 예산이 얼마 들었죠? 3,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거 짓는데 3,800이요? 네, 아니 운영비요. 운영비잖아요. 네. 저거 짓는데 저기 뒤에 보이는 차량하고요. 그 자료- 물놀이장만 네네. 별도로 네네. 얼마인지는 제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예, 그거는 자료 요청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예, 저 차량도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차량도 저기만을 위한 차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기가 지금 작년에 개장했는데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꽤 들었어요. 꽤 들었는데 시민분들한테 개장하는 거는 15일 개장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물놀이장만 보면 그렇게 뭐 충분한 기간은 아니고요. 저 시설이 이제 물놀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산책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물놀이장에 또 영화만 또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 물놀이장이 일반인들은 이용이 안 되는 거고 그 영화 이용 시설입니다. 저기 위치가 타당하다고 보이세요? 지금 보셨을 때, 예, 보셨을 때 15일 운영하는 저기 위치가 타당 조사를 하고 저희가 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지금 뭐 하여튼 오래전에부터 준비돼서 했던 사업이라 뭐 타당성 조사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일단 저 몇 년 거쳐서 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예. 오래전에 했는데 네. 그러면은 더 심사숙고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여기 올 때 이미 준공이 돼 있었던 시설이라 그 예.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 큰 예산을 들여서 15일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지자체는 날씨가 이렇게 덥고 하면은 시민분들한테 최소 못해도 2달 정도 다 개장합니다. 개장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갔던 주민분들 얘기하는 게 저희가 유아들 노는 자리잖아요. 저 뒤에 뭐 보이세요? 한전 철탑 말씀하시는 예, 철탑 보이시죠? 예, 철탑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가까워 보입니다. 예. 네,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저기 가신 분들한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행감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오송 누리광장 공사 지원으로
지금 조경수 지금 뭐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송놀이광장의 고사목이 저도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돼서 봤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또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하자 보수 준공인들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고사목에 대한 거를 실태 조사해서 업체에서 다시 재수목 식재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또 시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8페이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 맛집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맛집 선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소상공인 분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맛집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그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받아서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그 시민 참여를 그 설문조사를 통해고 3차는 그 맛집 선정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맛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경로나 그런 걸 몰라서 이렇게 또 참여를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활성화해서 좀 지역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홍보하는 그런 대책 방안이 좀 시급하다 보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다 여기 게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식업 지부 그런 그 단체를 통해서도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맛집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 맛집에 관련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백운산 생태공원 조성, 여기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백운산 생태 체험 공간이 계약이 5월 13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용역 그 만료되는 시점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이 발주해서 지난 6월 달에 이제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거는 8월, 9월경에 중간 보고회를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마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산이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백운산도 맞습니다. 평택에 몇 개 안 되는 또 명산이잖아요. 예, 예. 이 명산이니까 좀 시민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대기질 표출 시설이라고 저기 전광판이 있는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광판이 남부 쪽에는 없어요. 남부 쪽에는 왜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저 전에는 이제 세 개소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가 추가된 곳이 평택역 앞쪽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지금 평택역 앞쪽에 문화공간 공사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시설을 철거한 상태고요. 나중에 그 복합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미디어로 해서 표출을 할 때 저희 오염도도 같이 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평택역도 좋지만은 또 유동 인구가 많은 38번 도로 그쪽도 이렇게 또 차량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설치하면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시민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인식할 수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도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네, 평택이 국장님, 평택이 수소 도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수소차 운영 현황을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 아까 드린 게 전부죠. 네, 제가 그럼 잠깐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 고장 난 데가 몇 군데죠? 기계요? 충전소 말씀하시죠. 예, 충전기, 예, 충전기요. 기호 에너지 과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 주신 월곡 그 버스 충전소가 이제 2기 중에 1기가 고장이 나서 이제 운영이 안 되다가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인 가동이 됐고요. 지난번 이제 말씀 주신 그래서 27일, 28일 하여간 이틀 정도 정기 점검 관계로 휴무를 한 상태는 맞습니다. 저기 첫 번째 블루 에너지는 고장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어저께 제가 확인하기로는 6일째 고장 났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기 수소차 도시인데 이게 블루 에너지도 이렇게 또 장고장이 많아요. 장고장도 있고 여기 월곡 수소 충전소가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한 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거기는 버스까지도 같이 하잖아요. 네. 충전하다가 버스가 오면은 빼서 제거해서 다시 버스하고 뒤에 기다리고 다시 해요. 그래서 길게 기다리면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다린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전하고 있는 중에 그냥 빼서 하시더라고. 다시 버스 오면 다시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곡 충전소는 원래 이제 버스를 충전하기 위해서 생긴 충전소고요. 그 버스가 충전이 안 될 경우에 이제 좀 여분에 있으면 일반 자동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원래 거기가 이제 그 목적이 버스만 충전하게끔 돼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 일반 차량들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버스 한 대 충전하려면 보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버스 한 대 충전하고 그 기계가 또 이제 좀 부팅되는 시간, 뭐 이런 냉각하는 시간도 있어서 조금은 일반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한 거는 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어떤 기계가 지금 이게 되게 예민한 자체다 보니까 그 운영상에 좀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월곡동 충전소가 버스 전용으로 2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곡동에 보면 중부권 차고지라고 해서 버스 전용 차고지를 작년에 준공을 했어요. 대부분의 시내버스나 이런 공영버스는 이제 모곡동에서 충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곡동에서 버스 충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 전에는 그래서 승용차를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이제 많이 중구 차고지로 가다 보니 여유가 생겨서 이제 승용차를 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정이 약간 중부권의 모곡동 차고지가 생김에 따라서 월곡동의 수소 버스 전용 차고지가 일본 승용도 이용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소 도시로 가려면은 저기 타시 보니까는 이렇게 충전소를 하나씩 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은 2대, 3대 많이 하는 곳은 기계를 3대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뭐 이렇게 고장 나면은 이렇게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너무 긴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수소 도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어떻게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좀 해주시고 네. 수소 도시답게 좀 있는 데서 기계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차 아까 전에도 질의는 했지만은 지금 보급률이 있잖아요. 보급률에 또 보조금 때문에 또 시민분들이 또 신청 못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신청이 안 되는 인원요.
올해 예산으로는 지금 신청이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0대 이상을 더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달에 거의 접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지금 추가로 200대 해서 이제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친환경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전기차 이렇게 구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높이는 이제 보조금도 좀 높이고 그런 방향을 좀 예, 정책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거기다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네. 저희가 그 예전에는 수소나 전기차에 좀 인기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중동 사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서 더 이제 많이 이제 소비가 됐고요. 아까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도 있는데 전기차는 아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벌써 저희가 했던 계약 물량, 물량이 신청이 다 마감을 된 상태고 일부 수소차는 아직 한 9대 정도의 분량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상반기에 이미 신청이 마감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환경부에다가 저희 수요가 평택시 소진이 됐으니 하반기에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수요 조사를 요청해놨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다시 이제 시비 매칭해서 시의 재정이 여건이 되면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시민한테 공급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어요. 페이지 다 해주셔서 사실 저도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좀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백운산 관련해서는 우리 최영가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시민과 함께하는 반딧불이 복원 사업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유충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충과 성충을 방사를 하고 그 뒤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반딧불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실 의원님들한테 논란이 사실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각각의 의원들도 의견이 좀 다양하고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서식이 돼야지 되는데 사실 반딧불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평택시에서 자연 자생하기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전에 과연 평택에서 반딧불이 정도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지역이 어딜까라고 조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무봉산 일대하고 그다음에 불악산 일대하고 백운산 일대 정도 여기 정도면 어느 정도의 이게 먹이가 중요합니다. 이 반딧불이는 먹이가 이제 올챙이하고 다 이런 그런 건데 그게 먹이가 계속 살아야 반딧불이가 생존을 하니까 알을 까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이 생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금년에 시작한 거는 그럼 먹이부터 사는 환경부터 조성을 해보고 그래서 반딧불이를 구매를 해서 방사를 해보자. 그러면 이 먹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지속 관리 유지하면 반딧불이는 여기가 평택에서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 언제 6월 달인가가 이제 방사를 했습니다. 불악산에다가 네, 네. 불악산. 네, 불악산. 네, 네. 거기 모봉산이 보면 아니에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뒤에 이제 환경에다가 이제 약 한 3,000여 마리를 방사를 해서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먹이 다슬기라든가 그런 게
계속 서식하고 있는지 그 여기서 이게 대행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남북 생태환경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고받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환경을 가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유의미한 사업이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생태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 일단 풀어놓고 보자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렇지만 환경을 보존을 하고 또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노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떤 유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사실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네, 평택시에 있다는 게 네. 유의미한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집비둘기 기피제 보급이 있어요. 그리고 떼까마귀 퇴치 용역이 있고 그 같은 페이지에 이게 사실 도심 속 유해조류 퇴치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특정 시기가 되면 굉장히 까마귀를 많이 볼 수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피해도 많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인간이 우리가 침범을 한 어떤 자연인데 이 환경 그 동물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참 애매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나요? 사업 이제 양이? 집비둘기하고의 까마귀하고의 좀 습성이 좀 틀려서 집비둘기 퇴치 사업은 각 가정이나 여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피제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이제 퇴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떼까마귀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봇대라든가 어디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전기줄. 보지 않습니까? 네, 때로 전기줄. 이렇게 모여 있어서 그거에 따른 분뇨도 문제고 사고 이런 거, 위험들. 네, 그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살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레이저로 해서 까마귀 눈이나 이런 데를 조절해서 레이저를 하면 다른 데를 쫓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택에서 쫓아서 화성이나 용인으로 가겠죠. 그럼 그쪽에서 또 그런 사업을 이렇게 이제 퇴치 사업이 이게 죽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쫓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성격은 좀 다릅니다. 죽인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죽일 수는 없고. 네. 당연한 거고. 네네. 어쨌든 이 기피제를 보급하는 내용은 그러면 이게 어떤 뭐 화학 약물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친환경 쪽으로 좀 해서 네. 보급해는 읍면동을 통해서 보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피제는 이 정도 원형으로 된 부착용으로 해서 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시래기나 이런 데 붙이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향기가 나서 비둘기가 싫어하는 향기가 나는데 보통 그 허브향 같은 거 뭐 페퍼민트나 뭐 이런 향기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한번 붙여놓으면 한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읍면동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배부를 상반기에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이제 배부할 계획이죠. 얼마나 돼요? 이걸 원하시는 시민분들이 양이? 지금 일단은 읍면동에 수요 조사한 거로는 낱개로 따졌을 때 한 1,140개 정도 해서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하반기에도 그 정도 수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개선 오전에 정일구 의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권역별로 다 지역구별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그 매년 우리 시장님 시장과의 대화할 때도 항상 나오는 건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 그 10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현실 반영을 해서 10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단축을 해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해주시고 세수가 확보될 때 해주시고 10년 계획이면 진짜 한없이 평생 기다리시던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정말 평생 소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계획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21페이지 사업인데 함께하는 클린 평택 사업. 이 다른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버스 정류장 내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것은 확실히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관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목격을 했고 그런 민원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서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무단 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와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시고 계신데 이게 예방용인 거죠? 단속용이 아니라? 거의 예방용으로 예방용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단속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녹화가 그래요?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설치를 함으로써 그 무단 투기가 이제 많이 예방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속 궤도 이 지금 2,339건이 요 카메라를 통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활동들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클린 기동대라고요. 기동대 네, 건수만. 클린 기동대 한 27명이 또 읍면동하고 본청에서 또 하고 있고 또 읍면동 자체적으로 또 단속도 하고 있고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궤도 건수하고 부가 건수가요. 참 이게 한없이 늘어나려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떤 단속과 감시 뭐 이런 체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분들이 무단 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식에 관한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항상 그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 그다음에 회의 때 그다음에 뭐 팜플렛 같은 것도 홍보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민원도 상당하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런 음식물 냄새라든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부유물들 그다음에 길고양이들이 또 파헤쳐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있고 해서 예. 잘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2페이지에 나대지 방치 폐기물 정비 등 적지 폐기물 관리가 있어요. 이거 혹시 현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지? 예. 저희 읍면동에서 이제 나대지에 적지 쓰레기 그러니까 오래된 적지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읍면동에 요구를 하게 되면은 예산 배정을 해서 적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요? 얼마 기간 동안 방치가 돼 있으면 치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은 없고요. 좀 오래된 쌓아놓는 것들이 이제 읍면동에서 판단하기에 목격이 되면. 오래전에 목격이 되면 많이 양이 쌓았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사유지 같은 건 안 되지만 공터나 공안지 이런 데다가 이제 민원들이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버린 게 좀 오래 쌓여 있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치우고 있습니다. 이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또.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쌓여져 있으니 거기다 누적. 쓰레기를 시민들이 조금씩 갖다 버리는 게 이제 딱 한 사람만이 한 건 아니고 여러 명들이 이제 하게 된 거라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로 정비하고 이런 환경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도시 자체가 깨끗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 환경 자체도 좋지 않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고 이거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하고 작년도 하고 실적을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존 관련한 내용인데요. 23페이지 사업인데 앞서서 다용기 말씀하셨고 이 클린하우스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은데 이제 기존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관리도 잘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예. 장소가 사실은 공유지가 예. 대부분이죠. 예. 시유지나 예. 시유지나 공유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을 단위로 보면 시유지나 공유지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곳들이 있고 사용 동의도 되는 곳들이 있는데 사용 동의도 어렵고 공유지나 시유지도 딱히 없는데 이 마을분들 버릴 데가 없는 상황들이 곳곳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 같은 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크린존을 꼭 굳이는 그냥 그런 쪽에는 크린존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떻게든 이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뭐 어떻게 사유지라든가 아니면 공안지 뭐 이런 거를 동의서를 꼭 받아와야만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줘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점 수거지로서만 할 수는 있습니다. 거점 수거지로. 예, 크린존이 없는.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예.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예. 아니, 저희도 그냥 하면은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일례로 저희 지역구 쪽에서 사실 그쪽이 이제 농어촌 공사 예. 소유의 예.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농어촌 공사에선 그 뒤에 농수로 때문에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그동안 써왔던 클린존을 사용을 못하게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곳들도 이런 곳들이 있나 좀 봤더니 꽤 있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거점 수거지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악취 관련한 환경 오염물, 이거 우리 이학섭 위원님 7분 발언 하셨잖아요. 이런 폐기물 관련한 환경 오염 행위 배출, 이거 물론 이제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7분 발언 하셨던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후에? 저희 쪽에서 네.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은 행위자, 그러니까 먼저 24년도 하반기 이제 기존에는 보통 환경사범들은 이제 검찰에다 이제 고발 조치로 이제 하고 행정처분 두 가지가 나가던 상황에서 24년 하반기부터 환경사범 쪽에 대한 그 경찰이 특사경이 저희 쪽으로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위자를 이제 특정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이제 저희가 특사경도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신문하고 현재는 경찰에 송치한 상황입니다.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조금 설명드리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뭐 이제 배출 농가라든가 운반 업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 권한 박히는 관내 지역입니다. 다 저희가 이제 확인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라든가 수사에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경찰 쪽에도 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로 좀 바빠서 이제 좀 지원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검찰 쪽하고 얘기를 좀 논의 중이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소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는 했고, 또 이제 나머지 온갖 잘못한 거는 다 찾아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이제 검사의 동의와 법원의 영장까지 다 받아야 이제 저희가 좀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진행하고, 저희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CCTV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관련 자료 이제 며칠쯤 어디쯤 지나갔던 거를 추정해서 저희 중 한 6명이 한 일주일 정도 붙어갖고 또 몇 건 찾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야적하거나 이런 행위는 못 찾았지만 야적하러 들어가서 실려 있는 차라든가 나올 때 빈 차 이제 다 저희가 증거 자료를 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포가 안 되고 야적돼 있던 부분에서 이게 대부분이 사유지라 또 저희가 임의대로 조사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하에 검사한 것 중에 중금속이 하나 나온 사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추가 검사 의뢰를 했고, 검사 결과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저희가 이제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지정 폐기물로도 지금 처리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 보시기에는 조치가 안 되거든요. 확 드러나는 게 없는데 다 싹 다 걷어서 치워드려야 되는 건데 좋지 안 되는 걸 보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 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 갖다 버렸다면 투기가 되는데 이게 동의하에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검사를 할래도 일단은 경작자나 소유주를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검사 요청을 드리고 동의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채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이제 시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장님들이 저 땅은 누구네 땅이고 누가 농사짓고를 대부분 다 아셨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냄새 난다고 신고가 돼서 저희가 한 달째 수소문을 하는데 등기상에 되어 있는 소유자나 연락이 되시는 분이 하나도 없고 경작자도 없는 땅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전혀 조치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악취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분뇨는 생활악취입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배출농가가 명확해야지만 처분이 가능한 이 법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행위자가 일단은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강제적으로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조치가 좀 많이 늦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사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뭐 어떤 가능한 전 내부 직원들 다 동원하고 여기저기 방법은 찾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조만간에 좀 더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강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셨으니까 이제 그거 말고 저희는 이제 제가 이학섭 의원 치분 자유 발언한 걸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지난 거에 행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처벌하면 됩니다. 그건 그 과정에 의해서 조사하고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게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예.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네. 분위기에서 제가 먼저 답변을 네. 드리자면 그래서 과연 내년에도 똑같은 이 행위자가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또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는 막을 것이냐 재발이 안 된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건데 아직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부서의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한테도 주문이 그게 준이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중점 두고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해봐라라는 게 저희 주문이고 지금 그걸 충분히 마련을 알고 있어서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장 특사경이 있다고 했더니 먼저 최초에 발생되면 저희가 감시가 안 해도 민원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니까 초기에 바로 현장 입건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범은 어떤 절차 없이 바로 입건할 수가 있습니다. 특사경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해야지만 이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체계를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뭐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오성누리광장 조성 잠깐 아까 말씀을 고3업 관련해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오래 지연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물론 예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 오성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부 지역 쪽이랑 그 내리공원 쪽 그쪽하고 연결 지어서 어떤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는데 올해는 그럼 27년에 정확하게 개장을 하나요? 지금 추경에 지금 9월달에 추경 예산에 이미 이제 예산 부서에다가 좀 보내놨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이제 요구를 해놨고요. 그게 이제 9월에 편성이 되면 바로 뭐 저기 동측까지는 이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측과 동측은 동측 쪽의 작은 부분까지는 좀 남겨두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서측이니까 거기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그래서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고요. 아마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해놨던 그 데크 있는 쪽이 서쪽인가요? 그렇죠. 예, 그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현장 사무실 있는 데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계속 개장 안 하고 방치된 상태로 있는 느낌이니까. 지금 공사가 데크. 중지돼 있습니다. 예. 예산이 그러니까요. 없다 보니까 좀 중지돼 있는 상태. 흉물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시민들 보셨을 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나다니시면서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도 인접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조속하게 완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 중점관리저 수지 관련해서 연구 용역 착수를 했고 평택시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 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이거. 뭐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네, 자료로 자료 주시면 좀 좋을 것 드리겠습니다. 같아요. 예. 예. 맛집 관련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21구역에 8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연형 시설은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자연형 시설이 뭐 별도로 우리 관리하는 것들이 없나요? 전혀? 네, 8페이지예요. 8페이지 죄송합니다. 자연형 네. 그러니까 뭐 인공습지라든가 저류지라 침투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좀 확인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치형 예, 시설이 아닌 예, 예. 자연형 시설은 없냐라고 여쭤보는 거고 예, 예. 우리가 인공이 아니고 이제 자연적으로 뭐 인공습지도 자연형에 속하는 거죠. 시설로 따지면 저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네, 없어요. 또 저희 어디에서 관리하죠? 자연형은 5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5군데. 네네. 장치형 83개소하고 네. 자연형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거 얘기 현황에 그 밑에 있는 걸 LID 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형이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거. 자연형인가요? 아닌데. 네, 별도로 찾아서 그 자료 주시면 밑에 있는 게 5군데가 네, 네, 알겠습니다. 맞는데 그건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일단 그럼 자연형은 차치하고 장치형 시설 이 설치 위치라든지 설명이 요 위에 지금 간략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소 네네. 포함해서 좀 알려주시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그 연간 준설이라든가 여제 교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요?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에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1억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네. 유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대부분 이제 통보천이라든가 이런 소하천 위주로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준설은 이제 국가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 말고 지금 이렇게 뭐 산단이라든지 이런 지구 용죽지구 이런 곳에 있는 것들 예산과 다 합쳐서 전체 83개소 하천 이외의 준설은 관련된 예를 들면 저류지 같은 부분에도 준설은 그 안전총괄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안전총괄과에서. 때문에 그런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그쪽에서 비점 한다. 시설하고는 지금 준설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죠. 지금 제가 네. 여쭤보는 건 이 장치형 시설을 가동을 하면서 어떤 여제 교체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제가 막히거나 포화가 되면 이 오염 시설 그 저감을 시키는 이 시설 자체가 사실 뭐 우기 때나 이럴 때 오히려
그러니까 넘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대로 그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돼.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 답변 주시는 거에. 아, 그럼 여가제 2.5년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여가 시설이 네. 예를 들면- 관리를 다른 곳에서 예, 한다.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막히거나 네. 그런 거 스크린으로 돼 있거나 여가용으로 그렇죠. 돼 있거나 와리용으로 돼 있거나 이런 유형별로 돼 있긴 합니다. 이제 네.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그 준 보수합니다. 예. 준설의 개념하고 좀 약간 틀려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네. 그 여제 교체에 대한 예산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냐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확실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B.5연 시설을 할 장소가 많은데 그 설치하는 장소의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쭤보고 싶은 거죠. 장치형 시설을 늘려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실제 그 효과가 유입되고 유출됐을 때 어떤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만큼 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없는데 네, 없는 저감 거죠. 시설을 설치하면 나아진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결과 치료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보다 이 장치를 거기다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도로나 오염원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하니까 그거를 차단하고 여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 알는 것이 수치화로 나온 거는 사실 그럴 것이다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설치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아까 모니터링 아까 말씀하셔서 이걸 모니터링 하는 거는 좀 실시간 모니터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입되고 제가 유출되는 추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B.5연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유입수하고 유출량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포함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료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입유출 수질 검사된 자료가 있어야 이 저감 시설 설치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게 객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많이 설치하면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예산 있을 때 다 깔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증명되는 그 내용이 없는데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없는 내용 같은데 맞죠, 과장님? 과장님. 네, 그 모니터링 한 자료를 보고 네. 저기 그 개선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계속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주시고 설치 위치 세부 현황 주소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수 블록이라든지 이런 침투 관련된 저류 요 비전 모형 저감 시설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같이 해주세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 우리 다른 의원님들 충분히 질의해 주셔갖고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그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제 뭐 3개년으로 거쳐서 이제 이렇게 인상이 되고 지금 3리터에서부터 75리터까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리터? 일반용 같은 경우는 5리터부터 75리터까지 있고요. 음식물은 이제 가장 작은 게 1.5리터부터 뭐 3리터, 5리터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물 그릇은 가장 큰 게 20리터짜리가 있고요. 일반용하고 음식물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판매용이 있고 공공용 봉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 공공용은 용도가 어떻게 되죠? 공공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 그 환경미화원이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봉사단체에서 그 쓰레기 치울 때 쓰레기 그 봉사로 해서 뭐 하천 주변이라든가 뭐 동네 쪽에 이제 쓰레기를 치울 때 저희가 이제 공공용으로 봉투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복지정책과 쪽에 가는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네, 수급자한테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공공용 봉투가 그거는 공공용 봉투라고 써 있지는 않고요. 일반용 봉투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각 과에서 이제 그 우리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이 저소득층한테 지급되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네. 그 봉투의 수불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읍면동에 이제 저희가 배부를 하게 되면은 읍면동에서 수불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수불 현황의 수치가 예.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그 수급자들이나 우리 차상위 계층들이 이제 그 세대수 및 가족수 및 뭐 세대수 대비해서 신청을 하죠. 분기별로 받습니까? 분기인지 월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급자분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것들은 그건 좀 파악을 좀 해봐야겠고요. 그 이제 지원은 그 봉투를 지원하는 부서는 그 자원순환과죠. 예, 저희가 읍면동으로 배부를 예, 그리고 예산도 자원순환과 예산인가요? 예. 맞죠. 그러면 그 수불 현황을 정확히 관리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건 정확히 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우리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뭐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볼 때 주요 보는 게 읍면 쓰레기 봉투 수불 대장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3년치 정도 예. 제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면 수불 현황을 각 그 사회복지 관련 과에서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 수불 현황에 대한 거 3년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읍면동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이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배부하는 거는 읍면동이든 뭐 과 차원이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이제 취합해서 받아서 수불 현황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3년치 거. 예, 최소 이제 3년치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 사회복지 그 시설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알기 쉽게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예, 지금 그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그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서 그 급식센터에서 그 관리 뭐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등 그 사회복지 시설도 저희 그 등록 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현장 나가서 그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어떻게 하고 좀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추진 실적에 있는 거는 이제 순회 방문 지도가 이제 어린이 시설로 해가지고 1,432회를 순회 방문 지도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71회, 그다음에 대상별로 했을 때는 어린이 등 한 2,300회, 그다음에 사회복지는 129회를 해서 그 관리 지원한 상황입니다. 예, 급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또 다 나갑니다. 예산이 있어서 해당 과에서. 근데 그 급식을 지금 주는 것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 저희가 가서 하는 거는 전 조리실 위생 상태 같은 거 좀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재료 같은 거 보관 관리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고, 그다음에 조리 과정에서 그 배시 관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현장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상별로 봤을 때 어린이나 어르신들한테 하는 거는 그 위상이나 영양, 그다음에 식생활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예, 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할 정도의 인력이 되시나요? 아, 지금 국제대학교 그 급식지원센터 직원 수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이 이렇게 순환 주기적으로 뭐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이렇게 현장 나가서 이렇게 좀 순위 지도 점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탁을 하셔서 이 내용대로 위탁하셔서 이제 위임사무를 하시고 계신 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노인급식소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이 기후환경국 전체에서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등한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이 업무가. 근데 사실은 이제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조금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해당 과에서 관리 감독도 하고 뭐 급식 실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날짜 지난 거 아이들한테 먹이나 안 먹이나 또 이제 점검도 하고 사실은 그 부서에서도 이제 합니다. 하는데 또 여기는 위생이다 보니까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하셔서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자연형 시설이 없냐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 LID 시설이 네네. 지금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거 말고 네. 그 외에도 혹시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없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